준비해 주신 선물이에요. 이름하여 플랜 N이라고 명명되었더라고요. 모두 받아보셨죠? 그리고 오늘 또 한 권씩 다 선물로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요즘 트렌드에 맞게 표지부터가 좀 약간 멋있고 간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간지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수선해서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강사님을 이렇게 앞으로 모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강사님을 부르는 의미로 큰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네. 네, 집중의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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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고마워요. 시간이 좀 지났죠? 지금부터는 플랜 N 설명을 할 텐데요. 이거를 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냐면,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페이지에서는 이 메시지를 넣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놓치지 말고 설명해야 되는지, 물론 이 40몇 페이지를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각각마다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총 5가지 파트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바른 이해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실 점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회사, 네 번째는 제품, 다섯 번째는 보상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 번째는 포스포그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6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걸 실제로 만드는데 관여하고 또 한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좀 설명을 해줄 거고요.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한문희 사장님께서 현실 점검이랑 네트워크 마케팅의 바른 이해랑 현실 점검 파트 부분을 좀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김은정 조이너스의 김은정 사장님이 있어요. 조이풀. 왜? 조이풀의 김은정 사장님이 와서 해주실 거고요. 회사 부분은 그 다음에 제품이랑 보상 부분은 위드그룹의 진현주 사장님이 해줄 거고요. 마지막에 문화는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그렇게 해서 총 한 30분, 10분, 30분, 10분 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다 약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릴 거니까 빠지지 말고 좀 이렇게 따라가면서 잘 들으시길 바래요. 챕터는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거를 다운들이 활용할 때 활용법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져가서 다 설명하라 그러면 또 깨져요. 결국 이걸 설명할 건 누구예요? 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애프터 하면서 이걸 가지고 표준화된 플립 차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활용하는 거예요. 즉 애프터를 해줄 수 있는 주니어건 시니어건 포인트 리더가 누구를 모시고 왔을 때, 또 누구를 같이 만났을 때, 다운라인 누구 소개했을 때 결국에는 잘하려면 확률 높은 포인트 리더가 관여돼야 돼요. 조직이 레그가 형성이 되려면. 그래서 이걸 갖고 막 전부 다 나가서 뛰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이거는 실제로 확률 높은 포인트 리더가 많이 활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전부 다 이걸로 갖고 나가서 설명해라. 이렇게 되면 좀 골치 아파져요. 간단히 보여줄 거는 나가서 수명표 정도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정도만 하고, 결국엔 누굴 만나게 해야 돼요? 네, 확률 높은 포인트들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리크루팅이 가능한 스폰서를 만나게 해줘야지 이게 제대로 활용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내용을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의 바른 이해와 현실 점검에 대해서 좀 한문희 사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스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리스킨 사업가 한문희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좋은 기회 주신 조기철 사장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장을 원래 양한나 사장님께서 준비를 같이 해주셨는데요. 개인적 사정 때문에 제가 또 대신 왔습니다. 일본 가 있거든요, 지금. 네. 실제로 이거를 딱 만나서 이 그립감도 되게 좋고요. 사이즈도 너무 좋아서 필드에서 이야기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줄자 보상 있잖아요. 줄자 보상이랑 이거 하나면 끝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준비할 거는 백다방 있는 장까지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무엇을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 장에 포인트를 좀 찝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이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요, 니즈 파악을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니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질문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좋습니다. 알라딘 알지? 요술램프에 지니가 있어. 근데 지니가 3가지 소원밖에 들어주진 않잖아. 근데 만약에 무제한으로 들어준다고 하면 시간과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럼 너는 뭘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즈 파악을 먼저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저는 명함 뒷면이 이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인생의 모습 해서 9가지 형태로 명함 뒷장에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필드에서는 이 플랜 N이 나오기 전에 명함을 딱 드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킨 사업가 한문입니다. 하고서 명함을 드려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명함을 받고 다시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근데 잠시만요. 그 뒷장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뒷장 한 번만 보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뒷장은 뭐냐면 바로 이 질문이거든요. 그럼 벌써 그 사람은 제 테이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대화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 그 사람은 저 9가지 중에서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질문은 뭐냐면 아까 진이 이야기했었잖아요. 시간과 돈이 무제한적으로 자유롭다면 1번부터 9번까지 어떤 걸 더 이루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개수 상관없이 다 골라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번호로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필드에서 저는 1번이요. 또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1번 그리고 3번 5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끄집어 나오더라고요. 답이.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현재 니즈거든요. 그럼 저희는 대화하기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처음 대면한 상태에서는 만약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에서 추가적으로 얻고 싶다면 무엇을 원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이걸 나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이제 뉴스킨을 한다면 다 중요하겠지만 뭐 때문에 할 것 같아요? 한번 여기서 골라보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상대방의 우선순위를 내가 또 파악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숫자표가 있어요. 실제로 줄자 보상을 했을 때 시각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긴 하거든요. 그리고 줄자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로도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겠어요? 하고 여기에 본인이 동그라미를 치던가 아니면은 내가 대화를 하면서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경제 활동을 시작한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다가도 또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몇 살까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마지막 질문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마지막 파트는 은퇴하고 나서의 내 노후 준비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4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동그라미를 4개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는 부모님이 키워준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경제 활동을 시작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럼 이 일을 몇 살까지 할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직장이 보장해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을 명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내가 일을 하고 나서의 그 다음 나머지 그 부분을 크게 저는 표시를 합니다. 크게 표시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있으세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르는데 20년 전에 우리의 물가랑 지금 형태를 비교해 봤을 때 짜장면이라든가 아이스크림, 과자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짜장면이 20년 전에 얼마였었는지 해봤자 1,500원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6,000원에서 7,000원이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랑 과자가 20년 전에는 한 5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걸 지금은 아이스크림 1,500원에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년이 흘렀을 때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월급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상대방은 많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장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대안책이 있나요?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음 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음 장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투잡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많아졌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표는 실제로 그 소상공인 연합회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일부러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인의 70% 이상이 이제는 무언가를 대안책을 찾기 위해서 투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투잡의 종류를 한번 바꿔보세요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택시 기사님이 내가 투잡을 한번 한다고 했을 때 택배를 선택하면 그건 노동소득의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찝어주는 거죠. 그래서 택시 기사가 내가 추가 소득을 번다고 택배를 또 하나의 투잡을 한다면 그건 몸만 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잡의 종류가 점점 달라져 가고 있는데 요건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장에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인생의 5 타입에서는 부자의 정리를 한번 찝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자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시간은 많이 놓치더라고요. 시간도 부자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놓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걸 한 번 더 찝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인생의 5 타입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을 봤을 때 타입 1부터 타입 5까지 쭉 있잖아요. 1, 2, 3는 이제 설명이 다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타입 4 부분을 보면 돈과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타입 1에서 넘어온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늙고 병들고 노화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필드에서 만난 자산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부산에 살고 계시는데요. 항상 페이스북을 보면 그러니까 놀러 갔다 온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되게 외로워 보여요. 혼자 놀러 다니세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많은 리더 사장님들을 뵈면 돈도 물론 많지만 시간도 많지만 사람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좀 찝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규철 사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주변에 자산가들이 되게 많은데 차이가 있다. 그걸 난 너무 많이 느낀다.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그분들은 너무 외롭고 그리고 되게 시큰둥하고 매사 일에 무기력하고 뭔가 설레어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목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달라.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뉴스킨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밤잠도 설레이고 목표 설정하느라 잠이 안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타입 4랑 타입 5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이 이제 사사분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아까 이년숙 사장님께서 너무나 또 잘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바로 파이프라인 우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주 저는 이 페이지를 보고선 너무 좋았던 게 여기 장범준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설명하면 말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딱 적혀 있으니까 설명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우화에서 첫 번째는 그 위에 사진이 물통 소득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 밑에 보면 시스템 소득에 관련된 건데, 자, 이걸 또 질문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알아요. 버스커 장범준이요. 이 사람 소득이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음원소득이요. 저작권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돈으로 이분이 최근에 무엇을 샀는지 아세요? 네, 건물이요. 이미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에서 뭐가 들어와요? 아, 월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다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는 자산이 자산을 늘려나가는 부분, 그리고 시스템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연금이 벚꽃연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예요? 봄만 되면 그렇게 되살아나잖아요. 좀비 노래처럼. 네. 그래서 이 봄만 되면 피어나는 이 노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니까 설명하기가 되게 편하고요. 이적 아시죠? 이적도 이 가수분도 저작권료로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물통소득 파트에 있는 이 부분은 시급을 올리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토익 시험 점수가 더 높거나 토플 점수가 더 높아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내 시급을 높이는 데만 집중을 한다면 이 시스템 소득은 자산을 늘리는 데 더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종류와 변화에 대한 파트인데요. 필드에서요. 우리가 옛날에는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면요. 이걸 다 설명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거 아세요? 소비자가,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 소비자로 넘어오는 이 과정이 이러한데요. 이거를 2, 3년 전에는 다 풀이를 해줘야만 했었는데요. 최근에는요.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자, 요거 그림 한번 보시고요. 1번, 2번, 3번 소비자들한테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간이 진짜 세이브가 돼요. 이미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 거래를 하는 그 방식 자체가 다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직거래로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선택을 이걸로 해요. 3번. 이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부분으로 저는 좀 이야기를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그 뷰티 크리에이터 과정으로 많은 20, 30대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저는 SNS를 통해서 10대, 20대들이 또 많이 오거든요. 그분들한테 뉴스킨 사업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게이트웨이로 이야기를 하냐면 뷰티 크리에이터 쪽으로, 크리에이터 과정으로 게이트웨이 삼아서 이야기를 던져요. 왜냐면 10대들과 20대들은 유튜버가 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유튜버의 활동이 뭐겠어요? 촬영하고 그걸 올리거나 소통하는 거를 가지고 찍어서 올리거나 그건데 그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버가 벌어들이는 소득 구조랑 뉴스킨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구조가 되게 비슷한, 그러니까 형태는 되게 비슷해 보일 것 같지만 전혀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또 그 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때 20, 30대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보통 물건,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다 어디서 구매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인스타그램이요. 직거래 방식이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이 회사에서 소비자들한테 넘어오는 이 유통은 있어요. 하지만 그 유통에 지각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광고는 뗄래야 뗄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장은요. 기업이 주도로 광고를 할 거냐 아니면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광고를 할 거냐가 여기는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장이 바로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가장 중요한 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돈 버는 흐름이 달라졌습니다예요. 돈을 버는 구조와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은 다 플랫폼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 아이폰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맨날 쓰고 있는 어플 있죠. 앱. 그건 아이폰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이 다 있어요. 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창업을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 회사들이 이 공간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앱스토어에서 그걸 보고선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돈을 내고 지불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어플리케이션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온라인 생태계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에어비앤비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한마디로 숙박업소예요. 근데 많은 숙박업소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숙박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와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둘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무대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는 마찬가지로 플랫폼 회사인데요. 집을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지금 현재 가장 큰 숙박 회사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한번 찝어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우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우버는 현재 택시 한 대도 자가용이나 이런 걸 한 대도 소유하지 않고 지금 현재 최대 규모의 회사로 등극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글로벌 라이브를 갈 때 제가 요번에도 우버랑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갔다 왔는데요. 제가 많이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도착을 해서 이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을 할 때 2년 전에도 제가 이 우버를 이용해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갔다 왔거든요, 미국을. 근데 그때가 뭐였냐면 호텔까지 가는데 택시를 이용을 했었더니 50불이 나왔었어요. 아, 50불이 나왔구나. 근데 그 당시에 뭐 우버 이렇게 막 이용을 많이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럼 우버 나도 한번 사용해봐야지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찾아보니까 우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내 핸드폰에 깔았어요. 앱을 하나 다운을 받고 거기에 그냥 회원 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소비자로 이렇게 딱 멤버로 가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똑같은 그 거리를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공항까지 가는 거리를 설정을 하고 보니까 그 차가 여러 대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드라이버 정보까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나는 4인승이면 될 것 같아 해서 4인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 우리 카카오 택시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 차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선택을 하는 순간 1분도 안 돼서 딱 도착을 해요. 저는 택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일반 자가용이 온 거예요. 택시라는 그 팻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딱 가니까 13불에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택시를 이용할까요? 아니면 우버를 이용할까요? 네, 우버를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 우버에 제가 그 드라이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왜 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내가 이렇게 좀 자유로운 시간에 내가 원할 때 나 알바하려고 이거 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직업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차피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난 드라이버로 등록을 해놓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데리고 가서 픽업해서 그냥 갔는데 그걸로 인해서 나는 돈을 벌고 있거든. 나 이거 알바하고 있어. 근데 짭짤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갔다 왔을 때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미국 LA에 제 그 제자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막 설명을 하다가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쌤, 저희 이제 미국에 택시 거의 없어졌잖아요. 우버 때문에.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택시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 옐로우 택시가. 그 정도로 지금 플랫폼이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 이게 필드에 나갈 때 제일 잘 먹혀요. 솔직히 우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에어비앤비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배달의 민족은 아세요. 그리고 쿠팡도 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옆에 있는 거랑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같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은요. 바깥에 나갔을 때 상점이 없어요. 혹시 돌아다니면서 배달의 민족 그 간판을 걸고 있는 매장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쿠팡이라는 간판 걸고 있는 대리점 매장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런 회사는요, 온라인상에서만 존재하는 회사예요. 핸드폰 안에서만 존재하는 어플리케이션 회사거든요. 그럼 이들은 돈을 어떻게 벌까예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벌까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뷰티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고, 이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돈을 어떻게 벌고 있냐면,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 돈을 버는 구조랑 똑같습니다. 하고서 이제 전 설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은 수수료로 성장하는 회사예요. 광고를 대신해주고. 그래서 일반 회사들이 물건을 다 가지고 있고, 물건을 만들고 있고 배달도 해주는 곳은 바로 회사고요.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제가 기사에서 접한 건데요. 이 배달의 민족이 6.8%의 수수료를 받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6.8%의 수수료를 받는데 2020년도 오늘 뜬 기사예요. 2020년도 4월에 5.8%로 좀 하락한다라고는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 이 배달의 민족에서 만들어내는 그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매출. 이 매출액, 회사 매출액이 작년에 5조 2,700억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수료로 이 회사가 수수료만 받는 금액이 2,700억을 벌어들였어요. 그럼 배달의 민족이 지금 물건을 만들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다 배달을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연결하는 회사거든요. 이 금액이 엄청나다는 거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쿠팡도 마찬가지고 배달의 민족도 물건 하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조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이 회사라는 부분에 뉴스킨이라는 그림이 있는 거고, 좀 더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싶어하고 좋은 안전한 제품을 찾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둘을 연결해주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제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을 받고 실제로 물건을 배송하고 주문하는 이런 직거래적인 거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 플랫폼에 관련된 장이고요. 이쪽을 보게 되면 나는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을 보면요, 많은 일반 소비자들이 자신의 어떤 공동구매합니다, 공구 이런 것들 많이 올려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내가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을 많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혼자서 하는 기업, 1인 기업이라든가 세포마켓 셀슈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내가 일반 말로 설명을 하는 거랑 이렇게 보여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플래닛이 되게 너무나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바로바로 설명할 수 있고 군더더기 필요 없이 그냥 딱딱 보여주고선 끝날 수 있어서 이게 필드에서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호일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거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다 먹히던데요. 이거는 너무 좋았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서. 마지막 장입니다. 기업 주도형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랑 그 다음에 개인 주도형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되게 센스 있죠. 백다방이라고 안 쓰고 백다방이라고 했어요. 걸릴까봐. 자, 여기서는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주면 좋냐면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냥 단순히 마시는 커피를 싸게 먹을 수 있는 소비자. 근데 이게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 그럼 나 이걸로 조금 돈 좀 한번 벌어볼까? 라고 해서 내가 선능에 대리점을 차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선능에 대리점을 차렸다고 내 아는 지인, 부산에 알고 있는 지인한테 그거를 내 이름으로 프랜차이징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를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백종원 씨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뉴스킨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뉴스킨은 일반인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바로 소비자, 대리점, 그리고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경영자까지도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필드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딱 풀 때
번호로 저는 그냥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어디까지 좀 갖고 싶으세요? 어디까지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되게 신기한 게 3번은 뭔가 조금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이요 라고 다 얘기해요. 1번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보상을 풀 때도 뭐 6% 보상, 이건 최대 5에서 40%까지 또 받고요. 이거는 내가 경영을 하면서 내 이름으로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고요. 유통권을 아예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건 글로벌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한번 배워보고 싶으세요? 라고 했을 때 소비자까지요? 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적어도 2번은 다 나와요. 근데 우리 사업은 2번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설명 잘 들었어요. 일단 포인트를 잘 찝었죠? 예, 그런 걸 위주로 빠뜨리지 않고 설명.